자, 오늘은 2024년 5월 며칠이에요? 21일 화요일. 벌써 5주차 엄빠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화의 기술 중에 이제 최고봉이에요. 제일로 세련되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화법.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해볼 거였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거 했어요. 그죠? 경청. 대화의 기술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경청이다. 그거 했습니다. 생각 안 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민주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했던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요 장면에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경청을 해야 된다. 경청을 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아이가 말하도록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가 말하면 눈높이를 맞춰서 온갖 오감을 전부 아이한테 집중해서 들어줘야 한다. 이 아이가 왜 그 말을 하는가? 우리 아이가 왜 울지? 우리 아이가 왜 떼쓰지? 우리 아이가 왜 저 말을 하지? 어떤 의도로 저걸 할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집중해야 되는 것을 경청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청은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 집중을 하면서 아이가 어떤 의도인가 들어봐야 하고, 그래서 내 감정은 아이의 감정 따라서 막 올리면 안 되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어떤 심정일까를 단어로 내가 들려주면 더 좋고, 우리 혁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엄마가 빨리 밥을 안 줘서 배고파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이가 막 울고 짜증내다가 맞아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해결되냐? 안 돼요.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실망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확정 짓지 말고 넌지시 확인하라 그랬어요. 배고파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찝찝해서 그러는 거야? 졸려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엄마가 몰랐네. 요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확정지어서 너 지금 졸려서 그렇지, 가서 자,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경청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첫 번째 기술이에요. 뭔가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눈빛 바라봐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데에서 오는 적극적인 경청.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게 이제 나 전달 의사소통 방법. 이 기술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세련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어쩌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반영적 경청은 자녀의 감정을 분명히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무런 조언하지 않아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거 그거 같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나한테 뭔가 도움을 지금 청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런 의무감이 막 생겨요. 그거 같아요. 그 접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런 조언하지 않아도 된대요. 해결 방법 내가 안 알려도 된대요. 그냥 이렇게 경청만 하시면 된대요. 그랬어?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조금 미완성인 것 같잖아요, 마음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나의 고민을 엄마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엄마가 해결책을 못 내놓네? 우리 엄마 바보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야, 나와야 돼. 안 나오네. 어떤 영상이냐면 서울여대에서 실험했어요. 고등학생, 고3들 중에서 1% 아이들, 공부 잘하는 1% 아이들하고 1%가 아닌 그냥 보통 평범하게
밑에서 1%인 아이들하고 두 그룹으로 실험했어요. 어떤 실험했냐면 이 아이들은 부모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가, 또 이 그룹의 아이들은 부모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실험했더니 극명하게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위에 1% 아이들은 부모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도 짜증내면서 대화하지 않아요. 아이하고 부모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 너 어저께 밤에 보니까 겁나 많이 게임하더라? 잠 안 자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 어젯밤 겁나 게임하더라, 안 자고. 그러니까 얘가 이래요. 아, 네, 어젯밤에 좀 제가 끌렸어요. 끌려? 야, 그래? 야, 그 끌린다고 그렇게 게임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내일 학교 가서 지장이 있잖아. 그렇죠. 지장은 좀 있었어요. 어떡하냐? 그렇게 자꾸 매일 밤 끌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래서 조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근데 또 뭐 한 가지 이렇게 끌린다는 건 부럽기도 하다, 엄마는. 그죠? 그러니까 조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해요. 엄마의 마음을 솔직히 말하고 엄마의 마음을 얘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엄마의 심정만 말해. 너 밤에 잠 안 자고 그렇게 오랫동안 게임을 하면 내일 학교 가서 힘들잖아. 그죠? 엄마 마음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긴 하죠. 근데 어젯밤엔 끌려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기 감정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야, 좀 부럽기도 하다, 야. 그렇게 끌려서 밤을 샌다는 거. 나는 언제 그래봤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A그룹은 상위 1%의 A그룹의 대화들이에요.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B그룹은요, 반대층에 있는 그룹입니다. 또, 말투부터 달라요. 너 그렇게 맨날 와가지고 그냥 게임만 그렇게 하면 동생들이 뭘 배우겠냐? 아이고, 진짜 하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뭐! 게임하는 거 배우겠지. 왜 참견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지도 않아요. 이제 이러한 심리.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각각의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대화하는 거 보고 각각의 아이들한테 어떠니? A그룹한테 물어요. 너는 엄마하고 얘기할 때 기분이 어때? 괜찮아요. B그룹은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어때? 싫어요. 그럼 B그룹은 왜 싫다고 했을까요? 왜 엄마하고 대화하는 게 싫을까요, 얘들은? 감정을 계속 안 받아주고 무시하고 짜증내고 이게 벽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내 감정을 거부당하는 거잖아요. A그룹은요, 자기 감정을 거부당하지 않잖아요. 끌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지금부터 우리 아이하고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려면 아이의 감정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줘. 수용해줘. 잘했다고 칭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감정이구나. 그냥 인정해줘. 아, 그 감정이 네 감정이구나. 우리 환희가 배고파서 지금 짜증나는구나. 그 감정 그대로 받는 거죠. 짜증내지 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정을 받는 게 아니라 거부당하는 거잖아요. 너 둬! 그 감정 쓰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얘기가 싫은 거죠. 내 감정은 이래라고 말을 딱 했는데 그거 부적절해. 너 둬! 쓰지 마! 빨리 뚝 해! 울지 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되려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화를 하려면 칭찬보다는 격려를 하고, 그죠? 배웠던 기술들이에요. 그 다음에 잘 들어준다는 것은 아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감정이 그렇구나. 네 감정이 지금 그런 거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주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하는 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근데 그 1%가 성적으로만 기준 잡는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1%니까요. 성적으로 잡죠.
이제 그때 저것조차도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성적이, 반대로 말하면 공부를 잘 하려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할 수 있잖아요. 정서가 안정돼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서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하려면 자녀는 누구보다도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좋으려면 서로 거부됨이 없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가, 그랬을 때 남편도 부인도 아이도 잘 키우고 친정에도 잘하고 시댁에도 잘하고 회사 가서 능력도 발휘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연결돼 있죠. 그럼 자녀는요, 누구보다도 부모죠. 부모하고 관계죠. 그 중에서도 누구야? 엄마예요. 왜냐면 자녀는 엄마하고 제일 먼저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예요. 그러면 엄마가 1번으로 제일 먼저 관계가 생기죠. 지금 생겼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죠? 요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돌쯤 지나고 나서 이제 아빠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그때부터 아빠하고 관계는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봐요. 자녀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아빠는 좋은 아빠. 우리 엄마한테 좋게 안 하면 나쁜 아빠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단계 지나서 조금 이제 자아가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하는 단계에 가서 그때서야 우리 아빠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뇌발달 자체가 그냥 보고 판단해버리니까. 근데 그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기술을 배우는 게 맞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날려주고, 내가 쓰는 것을 보면 남편도 할 거고, 내가 쓰는 것을 경험하면 아이도 그렇게 따라서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온전히 한 개인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리든 안 어리든 상관없어요. 내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순간 신체적 독립이 딱 됐다 그랬잖아요. 신체적 독립이 딱 된 순간 얘랑 나랑은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존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밥 먹을래? 싫어, 안 먹어. 그럼 존중해야죠. 얘가 안 먹는 데잖아요. 알았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 피가 몇천 년, 몇만 년 동안에 맨날 굶고 살아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걱정해. 혹시 아플까봐, 혹시 키 안 클까봐, 뭐 별별 걱정이 다 있죠. 그래서 자꾸 먹이는 것 같아요. 그 역사적 그 장기 기억 장치에서 그게 온 것 같아.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요. 안 죽어, 안 죽어. 그리고 밥 너무 안 먹으면 영양제 먹이면 돼. 안 죽어. 링겔 꽂으면 돼. 안 죽어, 안 죽어. 아셨죠? 거기서 우리 해방하자. 존중하세요, 존중하세요. 한 개인으로 존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이 옷 안 입어. 그래, 그럼 너 입고 싶은 거 뭔데? 엄마 거 원피스 입을래. 이럴 수 있잖아요. 입어. 그런데 아마 불편할걸? 불편할까 봐 엄마가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기는 어떤 거냐면요. 대화를 이제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환희하고 이제 막 하고 있어. 막 하고 있는데 환희가 대화를 안 끊어요. 계속해.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반응적 경청을 하니까 그랬어? 그렇구나. 그랬어? 그랬어. 그랬더니 안 끝나. 근데 막 듣다 보니까 내가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화나. 엄마 이제 이야기 그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바빠졌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대라는 얘기는. 또는 남편이 우리 집 남편은 기분 좋으면 노래방을 가재요. 퇴근하면 노래방 가자. 내가 조금만 노래 부를게. 노래방 가자. 막 이래요. 난 피곤해 죽겠고 내일 할 일도 막 있기 때문에. 그러게 노래방 가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머리에서 작동하죠. 우리 따라가자니 싫고 있자니 미안하고 어떻게 거절하지? 요런 거 있잖아요. 성실하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아유 그래 노래방 가면 좋겠다. 노래방 가고 싶은 거야? 물어봐야죠. 그러면서 남편이 그래요. 애하고 똑같다니까요. 노래방 가고 싶어 지금? 빨리 가자. 조금만 부를게. 어떡하지 근데? 나 내일 10시부터 강의가 있는데 그럼 피부 미용 때문에 마사지하고 자야 돼.
그럼 내가 30분만 할게. 또 막 이래요. 오늘 안 가고 내일 가면 안 돼? 나 내일 이거 한 다음에 내가 내일 2시간 놀아주면 안 될까? 아니야, 오늘 가야 돼. 내일은 흥이 안 날 수도 있어. 애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흥이 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럼 혼자 가.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 흥을 내가 받쳐줄 수가 없어. 나 지금 엄청 피곤해. 아, 그러지 마. 그냥 앉아만 있어. 가서 앉아만 있어. 그럼 앉아서 나 자도 돼? 자도 돼, 자도 돼. 하고 실제 가서 잤어요. 성실하게 대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끝까지 사실은 나는 끝까지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안 가고 싶은데 그 말 했어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이제 상대방이 다 알았잖아요. 피곤하고 안 가고 싶고 내일 일이 있고 이 상황을 다 알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줬죠. 그러니까 올 때 이제 나 깨워서 오면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아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하려면 성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래서 저래서. 핑계가 아니에요, 핑계가. 핑계는 딱 보면 알아요. 애들도 알아. 진심은 통한다고 그런 거, 그죠? 그래서 나 지금 막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저걸 안 하고 넘어갈까? 이 머리 쓰는 순간 핑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말하라고요. 응? 그게 성실한 태도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기.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노래방 가자. 나 지금 흥났어. 가야 된다고. 지금 안 가면 안 돼. 난 가기 싫은데. 나 이거 되게 피곤해. 나 그러고 진짜 난 노래 별로야. 근데 지금 꼭 가고 싶은 거야? 얼마나 흥이 났길래. 흥이 왜 났길래. 그래? 그러면 또 내일은 또 흥이 내려가 버리니까 흥이 났을 때 가긴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가서 자도 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 받아줘. 흥 났어? 왜 흥이 났어? 얼마큼 났어? 지금 가야 할 만큼 났어, 흥이? 아이고야, 진짜 대단하다, 그 흥. 공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가 느껴줘. 충분히 느껴줘. 그걸 공감이라고 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공감적으로 이해하기가 그거예요. 미쳤나봐. 이 밤에 뭔 노래방이야. 미쳤어? 아니, 안 보여?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이냐고. 넌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감적으로 이해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이해할 수 없죠? 언젠가는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큰 아이가 5살, 작은 아이가 3살일 때 제가 원장을 시작했고, 원장하기 1년 전 큰 아이가 4살, 작은 아이가 2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살짜리 아이를 우유를 먹이고 저는 있었고요. 2층 빌라에서 살았어요. 딱 올라오면 바로 이제 1호, 2호 이렇게 있잖아요, 빌라가. 거기서 살았는데 문은 이제 현관문은 좀 제가 습관이 좀 꼬리가 길어요. 잘 이렇게 딱딱 안 닫아. 그러니까 살짝 열렸었던 것 같아요. 또 둘째 아이를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큰애가 없어진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큰애가 문을 열고 딱 들으면서 엄마! 그러면서 이제 풍선껌 들고 왔었거든요. 엄마! 이러고. 근데 보니까 내 거 신발 워커 신고 내 워커를 질질 끌고 2층 계단을 내려가서 골목을 지나면 바로 슈퍼가 있었고, 거기서 그 풍선껌 빨강, 노랑, 초록, 지금은 없어졌어요. 신호등 풍선껌이라고 있었습니다. 생각나요? 내 어머니 어렸을 때 풍선껌 이렇게 손가락만 하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3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쥐기 좋습니다. 신호등. 딱 들어가. 엄마! 얘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진짜 그 가져온 거죠. 그래서 되게 자신만만하게 현관문을 딱 열고, 엄마! 따땅 사왔다, 따땅. 전 그 순간, 얘가 언제 나갔지? 톡. 저 신발 신고? 톡. 안 넘어졌어? 그러면 슈퍼 가서 갖고 왔어? 돈도 안 줬는데? 이게 동시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황 아시겠죠? 그래서 우유 먹이던 거를 얘를 내려놓고 또 언제 나갔었어?
그 얘는 이제 우유 빠지니까 울기 시작하고 안 들려 이제 얘가 안 들려 이제 얘한테만 너 언제 갔었어? 지원이 너 언제 나갔었어? 그때 야 어디서 갖고 왔어? 야너 큰일 났다 안돼 이리 와 안돼 가서 아저씨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얘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나 혼자의 순서에 의해서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리 와 빨리 와야 돼. 아니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너 이리 안 돼. 가서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 얘를요 질질 끌고 슈퍼까지 갑니다 제가. 가니까 아저씨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서 얘가 왔다 갔지도 몰라요. 안 보이죠. 애기니까 4살. 그때 얘가 10월생 4살이에요. 그 키도 크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거 워커 신고 이러고 가가지고 나름대로 인사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고 왔을 거야. 근데 이 아저씨는 뒷모습이라도 봤어도 너 뭐하냐 하지 않지. 아는 아이고 앞집 아이고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얘는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아 내놔 내 거야 그러고 네 거 아니야 씨 돈 줘야 돼 이제 이러거든. 이러다 도둑놈돼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냥 엄청 나는 거죠. 야 초장에 잡아야 돼 막 이 생각이 막 들어서요. 얘는 우유 먹다가 울고 있고요. 혼자 이제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어 나왔겠지. 이제 얘도 기어 나올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내 문 닫고 나왔는지 그냥 나왔는지도 몰라. 지금 상황이. 얘 막 울고 끌고 와가지고 아우 사장님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이거 들고 왔나 봐요. 언제 왔다 갔대? 아, 저 그냥 줘요. 이러지. 아유 아니에요. 돈 드려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에이 그냥 줘요. 그래서 돈 주고 이제 애 데리고 그 우는 애 또 이제 끌고 이렇게 돈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데리고 현관 들어왔어요. 그때 얘는 또 막 억울하다고 우유 달라고 울고 있지. 얘는 이제 거기 서가지고 엄청 우는데 이제 돈 줬으니까 너 먹어 그랬더니 안 먹는데요. 그쵸. 그래서 얘는 현관에서 울고 얘는 거실에서 울고요. 나는 그 사이에서 울었어요. 이거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풀려서 나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뭐 잘못했지? 잘했잖아요. 돈 줘야 하는 거야. 애한테 가르쳤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야, 아무리 유아교육을 전공해도 이게 안 되네. 내 아이한테 적용이 안 되네.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막 책을 이제 읽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일을 아이들하고 유치원하고 학원하고 막 하는 그 그룹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이들하고 하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지겨워가지고 그냥 다 그만두고 결혼한 거예요. 내 새끼만 잘 키워보자 막 이러고서. 그래서 둘을 낳고 나니까 엄청 이제 몸무게가 일단은 늘었어요. 그리고 옷을 맨날 이렇게 고무줄 옷밖에 입을 수가 없잖아요. 애 둘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하나는 유모차 끌고 다니고 막 하나는 업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2살 차이니까요.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우울 비슷하게 와버렸어요. 나 애기 잘 키우려고 내 새끼 잘 키우려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얘도 울고 나도 울고 도대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책 읽고 막 그러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을 해야 할 시기가 그 다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책 읽고 어쩌고 하다가 어린이집을 그냥 또 덥석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잡히기도 전에 또 일은 내 앞에 왔고 그래서 그 5살, 3살인 애를 데리고 이제 또 어린이집을 한답시고 또 막 뒤집어진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집에 있을 때 이사님은 안산공단에서 PCB 그 조립 그 판 만드는 일을 하셨었거든요. 펜텍이랑 같이 했었어요. 옆에가 펜텍이 있었고 이 옆에 대산이 있었습니다. 대산. 근데 펜텍은 그 후로 잘 됐는데 대산은 망했죠. 그게 금융위기를 못 넘어가지고 어음이 안 도니까 바로 망하더만요. 그러니까 자산이 조금 갖고 시작하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시작하니까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진짜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지인이 야 너 어린이집 해! 어린이집이라도 해야지 뭐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아하는 게 너무 해답도 없고 힘들고 내가 없어요. 정숙이란 이름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는 새댁 와서 밥 비벼 먹자. 새댁 어디 쇼핑 가자. 자꾸 나를 부르는데 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하자. 야, 이제 어린이집 인천으로 딱 온 거예요. 안산에서.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어린이집을 막 하면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님은 그때 아마 인생의 짠맛을 본 것 같아요. 거기서 망하고 어린이집에 딱 들어온 순간에 자기는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하나는 부인을 앞세워서 벌어먹고 산다는 것이 참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시기가 막. 그래서 23년간 제가 겪은 게 그런 거를 다 겪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공부,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나 혼자 하다가 어린이집을 생기면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부모님 이 책으로 같이 합시다 해서 부모님들 이렇게 몇 명씩 오시라고 하고 계속 저는 이제 사용한 거죠. 내 아들들 둘한테 계속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면서 지금 이제 기술자가 된 거잖아요. 20년 사용하면 기술자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지금부터 사용해서 3년, 5년만 사용하셔도 슬슬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고요. 10년이 넘으면 기술자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오은영 박사는 일상에서 그런 말을 쓸 거예요. 그분 더 많은 연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야 20년밖에 안 했지만. 그래서 지금 배우는 이 기술들이 다 연습해야 한다. 연습하지 않으면 안 늘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보니 제일 큰 말은. 그래서 공감적으로 이해할 것. 그때 내가 못한 거 우리 아이의 마음. 그렇잖아요. 가져왔어? 오, 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야, 되게 맛있겠다. 엄마 하나만 줘. 이러고 한 다음에. 그쵸? 한 다음에 존중해야지. 너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이리와 도둑놈대. 이거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한 개인으로 존중하지 않았죠. 내 맘대로 해버렸죠.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죠. 나 걱정돼. 너 말 안고 가서 근데 안 다치고 잘 왔어. 엄마 되게 깜짝 놀랐어. 이런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공감적으로 이해하기는커녕 수용하기는커녕 이걸 제가 하나도 못했다. 그럼 대화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억울한 표정을 하루 종일 우는 거죠. 그죠? 이 아이도 우유를 먹이고 있다가 벼랑간 내려놓고 갔으니 이 아이한테도 나는 이 아이도 존중하지 않았고 한 개인으로. 그죠? 그리고 이 아이 감정도 몰랐고 그냥 오로지 나만 내 기분만 지금 나의 화난 그거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서 일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울고 우는 아이를 보면서 나도 울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저는 부모 교육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존중을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모르고 진행한 거긴 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인지한 상태에서 잘못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갖고 와. 이거 돈 내고 사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갖고 와요. 분명 잘못한 건데 네. 근데도 존중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개인으로 존중. 얘를 존중한다면 얘가 도둑놈이 되려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존중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죠? 피치 못할 이유가 얘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게 일부러 저 가게에서 손해를 끼치려고 일부러 갖고 왔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둑놈이 돼서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말하는 거 갖고 왔겠냐는 거예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존중이죠. 근데 성실한 마음은요. 너가 이렇게 뭘 갖고 온 걸 보니까 엄마는 걱정돼. 혹시 엄마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닌가. 그죠. 성실한 마음이에요. 나 지금 걱정돼. 또는요. 공감적으로 이해해야죠. 그게 그 정도로 필요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얘가 그걸 갖고 왔을 때 내가 볼 땐 그 풍선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못 들어먹어. 막 황색 사모 막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걔는 얘 마음 공감해야죠. 얼마나 예뻤겠어요. 얘 눈에. 손에 딱 쥐면요. 안정감도 들어요. 이게. 안정감 들어요. 정서적으로도. 엄마가 동생하고만 그러고 있으니 자기도 뭔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딱 쥐는 게 필요했어요. 이렇게 딱.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거였어요. 근데 엄마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잖아요. 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수용해주기. 얘 감정 수용해주기. 근데 그럼 다음에 그래도 되는지 알고 그게 이렇게 막 저지를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기요.
엄마가 말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임팩트는 사실 때려야지. 때려야 그죠? 확 이제 임팩트 있게 해줘야 얘한테 기억이 각인이 딱 될 것 같죠? 이제 때린 것만 기억하더라. 맞은 것만 기억. 다 빼먹고. 자기도 왜 잘못했는지 네. 그거 그냥 딱 때린. 왜냐면 엄마가 자기를 그러니까 공격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되면 뇌가 멈춰요. 그거. 그래서 방어하고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올바로 생각하지 않아요. 뇌가. 그래서 때리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화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화내는 순간 이 뇌가 멈춘다고요. 그래서 너 이리 와 가게로 가게 하는 순간 얘는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죠? 화내지 않았다면 내가 이 눈에서 레이저가 안 나갔다면 우리 아이는 말했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그랬어? 자, 그러니까 그 순서의 차이예요, 어머니.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순서의 차이예요. 뭐부터 하느냐? 아이를 존중한다면 내가 그렇게 화를 내야 되냐고, 얘한테. 이 아이가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처럼 되라 그랬잖아요. 자, 절친이에요. 절친인데 얘가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남자친구 딱 데리고 온 거예요.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내가 딱 데리고 왔어, 남자친구를. 그러면 나한테 허락도 안 받았어요. 근데 친구 사이에 허락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양해는 구해야죠. 그렇죠. 안 받아도 되지만 물어는 봐야죠. 절친이잖아요, 지금. 지금 절친이잖아, 절친. 절친이니까 예의라는 게 있죠, 예의. 에티켓. 존중한다는 건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녀하고 나도 에티켓이 있고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는요, 장유 유서. 에티켓은 네가만 지켜. 난 안 지켜도 돼. 예의는 네가만 지켜. 난 안 지켜도 돼. 이게 이제 장유 유서에서 잘못 내려온 거예요. 진짜로 선비들은 그러지 않아요. 진짜로 양반들은 하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인성이 되는 양반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장유 유서 유교가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해결됐어요? 먼저 알겠어 라고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먼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쏟아 부은 거예요. 재밌다고. 오빠나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게 젖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네. 어머 우리 나은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어?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어머니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해도 돼. 그럼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죠. 이게 젖었어. 네, 진심. 어머니 성실하게. 성실한 마음. 그냥 진심이어야 돼요. 물을 엎었잖아요. 그럼 얘가 물을 일부러 엎었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일부러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죠? 하면 안 되는지 모르고. 하면 안 되는지 모르죠. 칭찬을 하면 얘가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할까봐가 걱정.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칭찬하지 말고 격려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격려가 더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 부었어? 어쩌냐? 근데 이거 젖었어. 물 부을 때 기분 좋았어? 그래. 소리 났지? 기분은 좋았을 텐데 이거 엄마가 젖었네. 얘를 한 개인으로 존중한다면 부글부글 화가 끓어도 부글부글 마음대로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얘를 무시하니까 화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 둘째도 그랬어요. 그렇게 막 일부러 해가지고 엄마 이거 나 잘했지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하기 전에는 막 하는 애가 그거 뭐 재밌어 엄마 반응하는 게 재밌어 막 더해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는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하는 거 재밌는 건 아는데 엄마 이거 젖어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말했어요. 그냥 톤을. 그러면서 대신 다 하고 나서 네가 닦고 여기서만 해 정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화내서 막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막 이렇게 그냥 해. 엄마가 속 뒤집어지고. 그래도 이게 장기전을 봐야 돼 진짜. 장기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돼요. 아이 기억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각인시켜주고서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순간 얘가 닫아버려요. 그래서 각인이 안 돼. 그래서 맷집만 세져요.
화를 1을 낼 걸 이제 3을 내야 되고 5를 내야 되고 10을 내야 되고 나중에는 어떤 증세가 오냐면 엄마 빨리 화내. 그래야 끝나지. 이 증세까지 옵니다. 화를 내야 끝나는 걸 알아. 때려야 끝나는 걸 알아. 그래서 빨리 맞으려고 일부러 더 나쁜 짓을 해. 빨리 맞아야 끝나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지내고 싶어서 더 세게 아이들은 엄마의 하지 말란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끝나니까. 이렇게까지 생각 못 하셨죠? 근데 심리가 그렇대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맞고 사는 부부, 어느 하나가 이제 맞고 사는 부부가 있어요. 남자가 맞기도 하고 여자가 맞기도 하는데 이 부부는 맞아야 끝나는 거죠. 그날의 행사가. 그러면 이제 A가 B를 때린다고 하면 B는 A가 들어와서 맞아야 그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A가 들어오는 순간 B가 미운 짓을 합니다. 얼른 맞고 끝날라고. 여기 루틴으로 잡힌 거네요. 네. 중독이 되는 거죠. 사람의 사고가 뇌가 그렇게 안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요, 여기를 벗어나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상상을 못 해요. 그래서 B가 A한테 막 이렇게 맞고 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B를 이렇게 구조해 주잖아요. 구조해서 쉼터에서 쉬게 해요. 그죠? 근데 반드시 B가 다시 돌아가요. 안 돌아갈 것 같죠? 돌아간답니다. 안 맞으면 좀 불안하죠. 네. 하루가 시작되는지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 맞아야 이게 끝나나 시작되나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무의미해. 쉼터에 있는 게 무의미해요. 그래서 자꾸 간대요. 그럼 상담사들은 당연히 못 가게 하죠. 근데 얘가 간다는데 성인이니까 존중해야 되니까 가라고 또 합니다. 그럼 또 막 밤탱이 돼갖고 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또 구해줘요. 또 들어가요. 치료를 해야 된다. 치료. 그래서 치료가 들어가야 돼. 쉼터에서 데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치료까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오래된 역사일 수도 있고 뭐 저쪽으로 가봐야죠. 뭐 옛날로 가봐야지 어떡하겠어요. 구석기 신석기 때 막 그리고 가봐야죠. 힘센 놈이 장땡인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리더십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그런 힘세고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리더일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연결하기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한테 화내고 때리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해결 방법을 그렇게 줘버리면 이 아이는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그 방법을 써요. 그럼 그 방법이 통하겠냐고. 점점점 세상이 안 통해요. 집에서만 통할 거예요. 그죠? 그럼 집에서는 서열상 아이가 아래인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때릴 수가 없겠죠. 근데 어느 순간은 때린다요. 어떤 시점이 되면 때릴까요? 네, 힘 세지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맞을 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리니까 맞는구나. 내가 아직 힘이 약하니까 맞는구나. 그럼 나도 크고 힘이 세지면 나도 때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한참 동안 또 이제 그 부모를 때리는 자식, 막 부모를 죽이는 자식 막 이런 뉴스 막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갑자기 그렇게 죽인 거고 갑자기 때린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기 때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 지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하루아침에 키우고 이튿날부터 안 키우고가 아니잖아요. 평생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 장기전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될 수 있고요. 내일 안 되면 모레 될 수 있고 지금 안 되면 1년 후에 될 수 있고 지금 안 되면 5년 후에 될 수 있어요. 근데 5년 후에 된다, 10년 후에 되는 건 지금부터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서 갑자기 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나도 지금 기술을 처음 써보는 시점인데 잘 되겠어요? 이 기술이? 안 되죠. 기술은 자꾸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연습해야 된다고요. 실패하고 연습하고 실패하고 연습하고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된다니까요. 돼요. 저 됐잖아요. 아들 둘 데리고서.
그러니까 같이 노래방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기야. 아기야. 들리지? 원장님 목소리? 그래.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되게 평범한 진리 같지만 이 안에 다 들었다. 그죠? 대화의 기본 태도. 자, 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기. 다.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라. 수용하기.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근데 대화는요, 종류가 있어요. 그죠? 듣는 거 우리 경청했었잖아요. 듣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있겠죠. 이제 듣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제 경청으로 그 기술로 배웠어. 잘 눈 보고.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아유, 너 그때 좀 약 올랐겠다. 아이고, 아팠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들으면 돼요, 그냥. 들으면 돼. 뭐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들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할 거냐. 말도 해야지. 답답해서 어떻게 듣기만 해요. 우리가 말도 해야죠. 그래야 오키도키 왔다 갔다 대화가 되는 거죠. 듣기는요, 경청은 이런 게 있어요. 수동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방법이 있는데, 수동적인 건 요거 그냥. 요게 수동적인 거야. 능동적인 건 반영적 경청. 아우, 그렇게 노래방 가고 싶어? 꼭 오늘 가야 되겠어? 아, 그래? 그만큼 신났어? 요게 반영적 경청이에요. 그 말, 나의 의사를 전달할 때는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의 대화를 해야 해. 오늘 배우는 거죠. 그러려면 문제를 누가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 사건에서. 자, 물을 엎었네요? 나은이가 물을 엎었어요. 엄마하고 나은이하고 이제 둘이 있는 거예요. 사건에서는 둘이어야 이제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해결해 볼 거니까 둘이어야 해요. 일대 다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럼 나하고 아이. 자, 물을 애가 엎었네요? 누구 문제일까요, 예요, 이 상황이. 자, 내 권리를 방해하나요? 생각해봐요. 나 이게 쉬고 싶었는데 얘가 물 팍 엎어버렸어요. 또 아이의 안전과 연관이 있나요? 생각해봐야 돼요. 내 사유 재산하고 연관이 있나요? 발달적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이런 거. 누가 제길 약 오른가요? 여기다는 이제 문헌적으로 써야 돼서 이렇게 썼고요. 자, 우리가 해봅시다. 누가 제일 약 올라요? 엄마 문제예요, 그럼. 간단하죠? 간단하죠? 대체로 아이가 어릴 때는 내가 다 약 올라요. 그래서 내 문제가 많아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야, 누가 하지 말랬어! 이렇게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에? 근데 애들이 조금 더 크면요. 지가 물 마시다가 엎었네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물 엎었어요. 누가 약 올라요? 지가 약 올라요? 옷이 젖어서. 난 안 약 올라. 내가 젖은 게 아니잖아, 옷이. 8살쯤 되면, 그죠? 그러면 아이 문제예요. 내버려 두면 돼요. 지 문제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우리가 참견하고 싶죠. 안 꿉꿉해? 옷 벗어. 이건 참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옷 벗어. 갈아입어. 야, 저기 있어. 저거 입어. 세탁기 갖다 놔. 막 이렇게 참견하는 거예요. 그건 참견. 참견은 잔소리. 참견 이퀄 잔소리.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우리 엄마 잔소리. 따따따따따따 막 그러잖아,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이래. 그 순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양치기 소년 되니까. 엄마는 잔소리쟁이 이퀄 이렇게 돼봐요. 엄마 말을 믿겠냐고. 안 믿어요. 양치기 소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수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치우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치워라. 엄마가 물 엎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 알겠어, 치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아이를 존중하세요? 이 아이가 물 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시켜요? 그럼 불편하나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어? 네 생각은 어때? 존중이잖아요. 존중해야 된다며, 한 개인으로. 자, 이 아이 능력 밖의 일이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 능력에 있다면 내가 도와준다는 건,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지 몰라. 내가 도와줄게. 실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도울 때 생각해 보세요. 자, 맹인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내가 도와줘야 돼요? 지팡이 막 들고. 나 따라오세요. 내가 대다 줄게. 이거 어때요? 무례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물 엎었네요? 내가 닦아줄게. 이건 무례한 거예요. 8살 아이의 능력 할 수 있잖아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이분은 지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이 지팡이가 그거잖아요. 근데 못 갈 거라고,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난 눈이 잘 보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가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 자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자녀를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를 애완동물 기르듯이 기르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 열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한다며, 소중하고 사랑한다는데 애완동물 기르듯이 기른다니까 지금. 그래서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가 막 다 해줘요. 차 사주고,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학원 데려다 주고. 강남 가보세요. 차들이 줄 서 있어요. 실제로 제 조카도 지금 고2인데 엄마가 꼼짝을 못해요. 딴 데를 못 가요. 1박 2일 어디를. 왜요? 학원 데려다 줘야 되니까. 학교 끝나고. 저 아무 말도 못해요. 성실한 마음이 발동할까봐. 저 아무 말도 못해요. 언니 난 가야 돼. 얘 학원 갈 시간이야.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침에 얘 이거 먹을 거 싸줘야 돼. 아니면 얘 빼짝 말라 죽어. 그래갖고 바리바리 막 싸줘. 그래서 그걸 학교까지 갖다 줘. 애완동물이지 뭐예요? 정도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로. 자, 부모는 무엇을 해야 돼요? 교육을 왜 받아요? 독립시키려고요. 우리 그랬잖아요. 잊지 마요. 우리가 아이를 신체적으로는 독립을 시켰어요. 지금 1단계는 딱 히드라처럼 딱 몸에 나와서 딱 독립시켰잖아요. 지발로 지가 걷잖아요. 내가 막 걸어줘요? 아니죠. 지가 막 걸어다니잖아요. 독립시켰어요. 그 다음 무슨 독립시켜야 돼요? 정서적 독립시켜야 돼요. 그 정서적 독립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정서적 독립 되도록. 그래야 한 개인으로 우뚝 쓸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세상으로. 그죠? 자기만의 세상으로 가서 행복하게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내 걱정하지 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 걱정하지 말고 지가 혼자 잘 살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도 해야죠. 그래서 학교 보내는 거잖아요. 기술 익히라고. 먹고 살 기술 익히라고 학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학원 가고 학교 가고 하는 건 지가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 기술 익히려고 지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 인생 지가 살아야 되니까. 응? 그럼 엄마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신체적으로 독립했으면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거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기술 연마하는데 돈 넣어주고. 그래서 그 단계가 끝나면 다 끊어야죠. 끊어도 되죠. 지가 이제 혼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끊어요. 부모가 안 끊어요. 자녀는 끊으려고 남자친구하고 놀러도 가고 막 그래요. 끊으려고, 부모하고 연을 끊으려고. 근데 우리가 굳이 못 가게 하잖아요. 못 끊게. 그리고 다른 애하고 결혼한다고 뭐 반대하고 막. 그 결혼해서 살림을 딱 차렸는데도 가서 막 애 봐주고, 막 김치 담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뭐야, 이게. 애완동물로 키우는 거잖아. 내 만족으로. 내가 기쁘려고. 응? 너무 세게 말했나 보다. 그래서 이게 누구 문제냐 할 때는 누가 약 올른가 지금 상황이 요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나이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마다 다를 거예요. 가급적 하나씩 아이한테 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그래야 독립하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실패하더라도. 엄마 물 엎었어요. 물 엎었어? 이렇게만 해도 돼요. 해결책 안 줘도 된다고요. 닦으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안 해도 된다고요. 물 엎었어? 그리고 쳐다봐줘 그냥. 물 엎었어? 아이고. 지가 생각해서 수건 갖고 응. 아유 고마워. 응. 그리고 이제 또 기다리는 거야. 응. 오, 힘이 세졌네? 오. 그리고 보면
또 갔다가 세탁기 넣을 거예요. 오, 세탁기 넣어줬어? 땡큐. 후, 컸네. 이게 격려죠. 근데 그걸 아는데 그걸 아는데도 나 힘들어 엄마가 해줘 이런다. 자, 나은이는 동생이 생겨서 특수 상황이에요. 나은이는 지금. 동생이 생기면 엄마의 활동이 줄어들거든요. 그죠? 이 아이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엄마 왜 그전에 나한테 2번 쳐다보는 거 한 번만 쳐다봐. 나도 좀 신경 써줘. 그러려고 좀 관심 끌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엄마가 기꺼이 도와줄게. 이 아이가 지금 엄마의 관심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기꺼이 주세요. 근데 좀 몸이 힘드니까 꼴보기 싫어요. 아우 저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순간 미워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워지는 건 본능이에요.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할 엄마의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이 본능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본능만 쓰는 건 동물, 짐승은 동물만 써요. 아니 동물만 쓴대. 짐승은 본능만 써요. 그럼 우리는 동물이니까 본능이 있죠. 작은 새끼를 지켜야 할 본능 때문에 큰아이한테 냉담해집니다. 그걸 큰아이가 알아. 그러니까 자꾸 엄마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칭얼대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성을 써야 돼요. 본능은 싫어. 그래도 좀 가. 힘들어. 이게 본능이에요. 얘를 지키기 위한. 나쁜 게 아니에요. 얘를 또 지켜야 되니까. 그럼 그때 이성을 써야 돼요. 알았어, 나은아. 이렇게 하고 싶었어? 엄마가 좀 닦아줄까? 친절하게 대하는 걸 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거. 엄마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아무한테는 엄마 되게 하지 않아요. 하늘이. 나 교회는 안 가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잉태하지 않아요. 잉태할 만한 사람한테 잉태하게 해요. 그래야 그 아이를 잘 키워내니까. 어머니가 리안이를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맘대로 해요? 어머니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맡겨진 아이라고요. 나은이도 어머니한테 맡겨진 아이지 어머니 거가 아니에요. 또 둘째를 맡기셨어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신 거죠. 우리 엄마한테는 열 아이를 맡기셨잖아요. 10명을 우리 엄마한테는. 그죠? 맡길만 하니까 맡긴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도 저 아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대하길. 나은아, 엄마가 나은이랑 좀 놀아주고 싶은데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아빠 오면 같이 놀아줘도 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런데 의외로요, 애들한테 부탁해보세요. 되게 많이 들어줘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많이 들어줘요. 근데 부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요? 하찮으니까. 제가 뭘 날 도와주겠어? 하찮은 것이? 이게 기본으로 깔려있으니까 부탁을 안 해.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죠? 둘째니까 벌써. 그죠? 둘째 이상 키우는 분들은 느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느낄 거예요. 나은이가 되게 많이 도와준다는 걸. 그때 고맙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꽂혀 있는 게, 제가 지금 특강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저의 특강 제목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이 키우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왜 자꾸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가 힘들지. 그잖아요.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지. 단, 우리 아이가 누워있을 땐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우유 못 갖다 먹으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인생이 이렇게 쭉 가다가 내가 누워있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날 도와줄 거거든요. 그쵸? 그때를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도와줄 때 물어봐야 돼. 내가 도와줘도 돼? 아이를 존중한다면. 그쵸? 그쵸. 그러면 어렸을 때는 네 그럴 거고 커서는 아니요 제가 할게요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엄마가 신발 신는 거 나은아 도와줄까? 응. 지금은 이제 엄마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지금 동생이 있어갖고 자기가 밀려날까 봐. 응, 그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쓰담쓰담 해주고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주고 의도적으로 더
더 많이 화내지 말고 밉지만 안 미워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1년도 안 걸려요, 어머니. 그 기간이 1년도 안 걸려요. 근데 지금 일부러 저도 막 더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네. 이게 여기에 가는 지금 제가 뭐 50을 하고 있다가 지금 80까지 늘려다 치면 한 20, 30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다시. 미래 걱정하지 마요. 안 그래요? 애가 너무 거기서 혼란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 어떻게 엄마 마음이 80 갔다가 20으로 쭉 줄어들어요. 새엄마도 아닌데. 아니, 근데 안 그 그래요. 표현을.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지금 표현을 많이 하면 습관돼서 그때도 계속 하게 돼요. 훈련. 기술. 그게 약간 의식적으로 되더라고요. 저도 그럴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첫째 보는 앞에서 둘째 더 안 안아주고 하니까 오히려 첫째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둘째가 다 있으시구나. 둘째가 더 아빠를 더 좋아해, 엄마보다. 그러니까 미래 걱정하지 마요. 엄마의 마음은 그렇게 호락호락 이론처럼 되지 않아요. 요즘 자꾸 네. 흥해 네. 뭐 이래요. 네. 그러다가 진짜 우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래요. 네. 왜 자꾸 응애라고 해. 그러니까 네. 흥해 이러는 거예요. 나도 애기예요, 엄마. 나를 놔두지 마세요. 엄마의 사랑의 바운드리 안에 나 들어가고 싶어요. 절대 엄마 뱃속에 애기 있다고 나를 놓지 말아요. 이 마음이에요. 응애, 어우, 우리 나은이 애기 해주시면 됩니다. 남편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나이 먹은 남편도 그래요. 근데 얘는 몇 살인데 이제 첫 경험이잖아요. 해주세요. 충분히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힘들면 엄마 조금 쉬었다 해도 돼? 물어봐 주세요. 성실한 마음이에요. 네, 리안이 동생 생겨도 괜찮아요. 리안이한테 이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저도 첫애 낳고 둘째를 물론 계획한 건 아니고 주셔서 낳는데 이 아이 혼자 세상에 덩그머니 놓고 내가 가게 된다면 얘는 도대체 혼자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동생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 생각이 옳죠. 옳죠, 어머니. 그러니까 리안이 기분으로 가보세요. 리안이한테 가보세요. 마음이. 확률적으로 엄마 아빠가 먼저 죽죠.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배우자 있어요. 배우자는 사실은 남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해야 됩니다. 배우자는 노력하지 않고 좋은 관계는 없어. 근데 혈연 관계는요, 그냥 통하잖아요. 피를 나눈 사이라. DNA가 같아서 생각이 같아져요.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보세요. 내가 부모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혼자예요. 그 어려운 장례식 2박 3일을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생이라도 누나라도 있으면 같이 의지하겠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래서 2명으로 하기로 저희도 마음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3명부터는 이제 강제로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강제로. 아이고 흥분했네 또. 그래서 누구의 문제인가가 중요해요. 자녀의 문제다. 그럼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물을 엎었네요. 8살짜리가 물을 엎었어요. 참견하지 마요. 엄마 물 엎었어. 그랬어. 이러고 있으면 돼요. 뭘 참견해요. 닦어. 이건 참견이에요. 근데 3살이 나은이가 엄마 물 엎었어. 그러네요. 물 흘렸네. 어떻게 하지? 나은아 걸레 좀 갖다 줄까? 걸레 닦을까? 그래 좀 가걸래? 아유 엄마가 가기가 힘드네. 그럼 얘가 툭툭툭툭 가서 가꿀 거예요. 고마워. 또 격려하는 거죠. 아우 나은이가 갖다 주니까 엄마가 편하다. 아우 봐봐 언니 하는 거 잘 봐봐. 언니가 이렇게 해줘서 엄마가 편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나은이가 엄마가 동생한테 칭찬했잖아요. 자기를.
그죠? 자기 면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의젓해져요. 그렇게 돼요. 의젓해져. 남편의 칭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남편이 의젓해져요. 자녀 앞에서. 진짜로 자녀한테. 야, 엄마는 니네 아빠처럼 괜찮은 사람을 못 본 것 같아, 여태까지. 그냥 해요, 밥 먹다가.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서 살짝 갑자기? 그러지만 자녀 앞에서 내가 말하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진심인갑다. 자식 앞에서 거짓말 안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진짜 괜찮은 사람 되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래방 가자고 안 하고요. 그래서 음악학원 다녀요. 색소폰 불어요, 가서. 색소폰 불고 거기서 노래 이렇게 하고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아요, 이제.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 준다던가 싫어 안 가 이거만 했다던가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는 맨날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무슨 매력을 느끼겠니? 그럼 내가 뭐 부탁하는 거 해주겠어요?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 애들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자. 감정이 거부된다는 두려움 없이 표현하도록 허용하자. 내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싫어할 거야. 이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엄마가 거절한 기억이 많은 아이들은 엄마가 거절할까 봐 말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줘. 그럼 남편한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요. 거절당할 건데. 의외로 사람들은 되게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거절을 많이 당해봤죠. 어려서부터 부모한테도 당해보고. 근데 또 당해봐야 돼. 그래야 또 경계가 생기고 그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그런단 말이죠. 거절을 하나도 안 당하면 그 사건처럼 되는 거죠. 상처받았다고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나 상처받았어.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절도 해야 되고 적당한 용기도 내야 되고 그러는 거죠. 뭐든지 적당해야 돼. 거울 역할 들어요. 물 엎었어? 물 엎어서 어떻게 할까?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게 거울 역할이에요. 그럼 시아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그럼 시아가 생각해요. 엄마 물 엎었어. 물 엎었어. 엄마가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그죠? 엄마 닦으라고 말해줘. 그래 그러면 닦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돼요. 닦어! 그럼 명령이지만. 그죠? 그래서 뭐뭐 하구나.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안 나오죠. 왜냐면 기술자가 쓰는 기술이니까. 우린 기술자가 아니란 얘기는 연습 안 했단 얘기거든요. 연습하세요.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감정 들어가죠. 물을 쏟았는데 순간적으로 약간 들어가죠. 틱 나가면서 약간 그쵸. 근데 옛날 같았으면 물론 뭐 바로 손에 잡겠지만 일단 한번 물을 쏟았구나 약간 이렇게 그렇죠. 이게 뭔가 맞아요. 뭔가 억누른 감정인데 네. 말투가 되는 네. 거예요. 이게. 네. 물을 쏟았구나. 네. 계속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이제 딱 3살이니까 네. 눈치가 그래도 생겨가지고 그냥 네. 쓱 보다가 네. 이제 뭔가 표정이 안 좋고 목소리가 네. 깔리니까는 네. 자기가 빨래통 가서 이제 네. 수건을 갖고 와서 닦긴 하거든. 네. 근데 그러면 닦았구나. 그럼 이제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가잖아. 네. 해결을 했으니까. 네. 그럼 엄마가 살짝 좀 도와줄까? 이러면 네. 같이 하긴 또 하거든. 네. 이게 그 분화가 근데 참 너무 힘든 거 쉽지 않아요. 꽉 잡고 말하게 된다. 우리 문화에도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우리 말투가 또. 근데 보세요. 그 과정에서 소담이의 마음이요. 뇌가 멈추진 않잖아요. 내가 멈췄어. 엄마 뇌가 멈추는 게 낫다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막 분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분화 안 일어나요. 이제 끝났어요. 죽고 있어요. 뇌세포가 오늘 죽고 있고 애들은 팍탁탁탁탁 막 분화가 일어나니까 그 분화가 일어나는 그 시기에 뇌가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만큼 손실이니까 우리 뇌가 멈추는 게 나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투가 그랬구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내가 편한 말투를 하면 돼. 근데 이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말투가 꼬랑지가 못 올라가고 꼬랑지가 못 올라가면 화를 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치해 놓은 거예요. 야! 이렇게가 안 되거든요. 야! 구나. 야, 구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물어봤구나! 이럴 수가 없어. 안 돼, 안 돼. 억양이. 그래서 장치해 놓은 거야, 장치. 내가 화 못 내게, 소리 못 지르게. 이해 가셨죠? 기술자라니까, 기술자. 기술자는요, 그 기술은 정해져 있어요. 기술은 정해져 있고, 그걸 계속 연습해서 얼마큼 능숙하게 사용하느냐의 차이예요. 되셨죠? 자, 자녀 문제입니다. 강아지를 귀엽다고 꼬집는 경우 강아지는 아이를 보고 도망가지만 아이는 같이 놀자고 울고 떼쓰죠.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4살쯤, 3살, 4살쯤. 그지? 강아지가 있으면 막 쫓아가서 막 이 껍데기 이렇게 막 들잖아요. 가죽 껍데기를 막 그러면 엥엥 막 강아지 긁잖아요. 이렇게 잡아 당기고 그럴 때 강아지하고 놀고 있는 아이를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문제냐는 거예요. 누가 약을 놓겠냐는 거죠. 근데 애가 3살이다. 그러면 걔한테 물릴까봐 내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좀 컸어요. 컸다면 아이 문제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이 문제는 울어. 강아지가 도망간다고 울어. 얘가 제가 도망가 엄마 막 울어. 그럼 이건 아이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강아지가 되어줄 수도 없잖아. 그럼 강아지 도망가는 애를 잡아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얘는 지금 지가 속상한 거잖아. 지가. 그럼 지가 속상해서 우는 그것을 내가 풀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야죠. 아유, 강아지 같이 놀고 싶은데 도망갔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속상해. 아유, 왜 도망갈까? 우리 수진이랑 좀 놀아주지. 이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줘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해주잖아요. 에이, 냈지! 강아지 냈지!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는 해주죠. 강아지 잡아다가 막 대놓고, 그래, 만져! 다시!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학대지, 학대. 강아지에 대한 학대. 그래서 그건 이제 아이 문제다. 그럴 때는 들어만 줘라. 울고 떼쓰는 것도 그냥 봐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애가 울고 떼쓰는 걸 못 견뎌. 내 마음이 못 견뎌. 그죠? 그지 않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다 발생해요, 지금.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아. 아이를 내가 존중하지 않아. 아이는 나의 액세서리야.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면 좋겠어. 우리 사님이 한동안 고양이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집 고양이는 산책해요. 끈 묶고서. 하얀색이라서 이러고 가면 아파트 사람들이 막 오 이쁘다 막 이래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기는 고양이야? 고양이 아빠야? 아니 고양이가 이쁘다는데 자기가 왜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랬더니 좋대 기분 좋대. 우리 고양이 이쁘다고 했대. 자꾸 데리고 나가. 그래서 고양이 입장에서는 학대인데 내가 막 이랬거든요. 이제 지금은 안 데리고 나가요. 색소폰 부느라고 이제. 뭔가 흥미를 이렇게 옮겨야 돼. 나이를 먹으나 안 먹으나. 심심하다고 공부하는 오빠한테 놀자고 뗐어요. 엄마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을. 그럼 이건 엄마 문제가 아니라 오빠하고 이 아이 둘의 문제예요. 엄마가 끼어서는 안 돼요. 이해 가셨죠? 에? 오빠가 알아서 할 거예요. 오빠를 존중하시고 믿으세요. 오빠가 동생 죽이지 않아요. 왜 엄마가 자꾸 껴가지고 거기서 감나라 콩나라 하세요. 그러니까 더 싸워요. 그래서 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엄마 백 믿고 가서 댐비는 거거든요. 우리는 2살 차이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작은 애가 큰 애를. 그죠? 2살이니까요. 2살 차이니까. 그래서 큰 애가 7살쯤 됐고 작은 애가 5살쯤 됐는데 5살 때 가장 많이 댐비잖아요. 왜 형한테. 4살, 5살 때 제일 많이 댐벼요. 그럼 형아는 또 봐주는 게 있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동안에 애긴데 좀 봐줘. 내가 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확 돌변했어요. 작은 애를 딱 잡아놓고 때려. 내가 그랬어요. 이 새끼 어디 형한테 댐벼? 내가
작은 놈을 잡아줬습니다. 근데 작은 놈은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내 편이어야 되는데 왜 날 잡지? 그리고 형아는 못 믿어 이 사실을. 진짜 엄마 진짜 때려도 돼? 세게 때려. 어디서 형아한테 덤벼. 이제부터는 엄마가 봐주지 않을 거야. 그러다 딱 잡아서 그때 작은 애는 설마 이러고 있고 큰 애는 때려. 그랬더니 이렇게밖에 못 때리더라고요. 세게 못 때려. 처음 때리라고 내가 했잖아. 때려도 돼요. 엄마 진짜 때려도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때려. 이 새끼가 아주 형한테 엄마 이제 안 봐줘.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러고 못 때려. 세게 때려. 근데 엄마 동생을 보호해야지. 진짜? 너 들었지 형아 말. 엄마가 이제 네 편 안 들어준다. 어디서 감히 그렇게 해서 서열 잡은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작은 애가 큰 애한테 덤비지 않아요. 큰 애는 자애로워졌어요. 엄청 자애로워졌어요. 그래서 큰 애가 막 달걀볶음밥 해서 애 먹이고 막 그 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올 땐 그렇게 했어요. 작은 애는 지금도 형아가 있는 날은 지가 음식을 안 만들어요. 형아가 없어야 지가 만들어요. 형아가 일찍 퇴근하는 날은 막 엄청 요리 잘해주거든요. 큰 애가. 그래갖고 그거 먹고 이제 좋다고 먹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돼요. 형제일 경우. 하나 갖고 싸웁니다. 요것도 부모 문제는 아니에요.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가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나가셔도. 근데 이게 보통 그래서 두 개나 주시는 집이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래야 돼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이해관계를 잘 못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적어도 아이들이 5살 이상 돼야 돼. 5살 이상 돼야 이제 전두엽이 열리면서 생각도 좀 하면서 감정도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5살 이전은 잘 안 돼요. 혹시 만 나이 아니시죠? 우리 나이 5살. 36개월 이상. 네, 36개월 이상. 한국으로 이렇게 싸우면은 그냥 둘이 이거 하다가 싸우니까 그럼 이거 버릴게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버릴게 하다가 이제 둘이 안 네. 된다고 울고 네. 사이좋게 놀겠다고 합의 보죠. 네. 둘이 합의 보고 다시 네. 갖고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형한테도 동생한테도 편을 들어주지 않아야 둘이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둘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문제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 할 수 있어야. 그래서 이렇게. 자, 부모가 문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술. 나의 문제다. 그럼 말해야 돼요. 네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느껴져. 내 마음이 이래. 사실. 네가, 나은아, 네가 물 갖고 오다가 엎으니까, 네가 물을 엎은 걸 보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나은이가 물 엎은 걸 엄마가 보니까 엄마는 어때? 엄마 속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해 단어를 너무 많이 써. 그 단어밖에 없죠. 쓸 말이. 그거를 대체할 단어 불편해. 엄마 마음이 불편해. 엄마가 또 가서 걸레로 닦아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엄마가 미리 걱정돼. 이제 걱정된다, 속상한단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우리가. 근데 그 단어 2개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속상하다고 할 때 아이 마음은 어떨까? 엄마가 걱정된다고 할 때 아이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그 2개 단어보다는 불편해라는 단어가 훨씬 낫겠더라고요. 엄마 마음이 불편해. 그건 엄마 사정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엄마가 걱정돼, 너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는 걱정거리인가? 이렇게 돼요. 속상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는 엄마를 맨날 속상하게 해주는 홀칫덩어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불편하다. 저는 그 불편한 단어도 너무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지 않지. 엄마 마음 좋지 않아. 엄마는 이게 좋은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은 그건 이제 어머니가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한 갈래가 아니고 2갈래, 3갈래로 찢어지니까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막 그렇잖아요. 왜 우리도.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럴 때 뭔가 말을 표현한다고 하면 속상해, 걱정돼, 화나 이거보다는 나는 이렇게 불편하단 말이 좀 더 나았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게 더 약간 애들한테 더 와닿을까요? 불편하다. 아니, 그건 이제 어머니가 사용해 보세요. 리안이한테 사용해 보시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 힘들어. 엄마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지 몸이 힘든지
이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의외로요, 자녀들이 엄마의 마음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되게 조심해요. 엄마한테 자기는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자녀는. 우리 부모도 자녀한테 좋은 영향 주고 싶으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 관계는 진짜 똑같아. 부부하고 다른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아이가 나 때문에 힘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죠?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면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 건 자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도 그래요. 너 때문에 나 힘들어. 너 때문에 나 못 살겠어. 너 때문에 속상해. 너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아이는 나는 엄마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쓸모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단어를 잘 갖다 쓰셔야 돼서 가장 좋은 건 단어에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적절하게 끄집어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아이가 세련된 어휘력을 익히게 되면서 우리 아이의 그 언어력도 되게 세련돼지거든요. 언어 구사력이. 그래서 맨날 걱정돼, 맨날 화났어, 요거보다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이게 설명해주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네이버. 우리는 검색해봐. 네, 그럼요. 그 단어 내가 알긴 하는데 기다려봐. 잠깐만. 야,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지식 축적도 되잖아요. 그죠? 알았어, 검색해볼게. 그럼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막 당황해서 막 그걸 말로 표현하면 돼요. 훅 질문 들어오니까 엄마가 당황스럽네? 잠깐만. 그럴 때는 네이버군한테 물어봐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나한테 드는 감정을 말로 이렇게 다 표현해 주는 건 우리 아이로 하여금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해요. 왜냐면 추측하지 않아도 되잖아. 아이들은 부모 눈을 보면서 부모가 어떤지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불안해. 혹여 엄마가 안 행복할까봐. 불안 요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네가 뭐뭐 하니까 너 뭐뭐 하면 그 상황. 수진이가 물을 마시면 이렇게 지금 물을 마셨잖아요. 수진이가 물을 마시면 나는 뭐뭐라고 느껴. 나는 너가 목이 마려웠구나 이렇게 느껴.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안 먹고 있는데 너 먹고 있어서. 또는 이거 말 안 해도 돼요. 결과서술 안 해도 됩니다. 너가 뭐뭐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이러네 까지만 해도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오해하지 않아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왜곡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말을 이렇게 할 때 왜 어렵냐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어려워요. 그걸 단어로 끄집어내기가. 어른도, 그죠? 그러면 애들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 문제일 때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거죠. 나의 느낌 말하는 거예요. 또요, 어조, 표정, 비언어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한나가 입을 쭉 내민 걸 보니 내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갔나 봐. 맞니? 이렇게 말해줘도 되고요. 네가 뭐뭐 하는 걸 보니 나는 이렇게 느껴져. 너가 입 쭉 내민 거 보니까 되게 귀엽게 느껴져.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요. 왜냐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것을요, 어조, 표정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느낌이 됩니다. 너 입 쭉 내는 거 보니까 좀 귀엽다?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 눈빛과 억양과 이 표정이 되게 비언어적 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쓸 때는. 그러니까 되게 선하게 하셔야 돼. 선하게. 되게 선하게 해야 돼. 되게 선하게. 눈에서 힘을 푸는 게 잘 안 돼. 혼낼 때 항상 이게 진짜 저도 스스로 느끼는 게 눈에서 뭔가 애를 뚫을 듯이 내 눈빛이 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눅들면서 안 되고 막 조금 이따 얘기해야 되나? 근데 네. 일단 정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네네. 잠깐만. 엄마 생각 좀 하고 얘기할게. 잠깐만.
해도 돼요. 스톱 해도 돼요. 한두 번 정도 해봤거든요. 네. 너무 화났을 때. 네. 뭐안 될 것 같아. 네. 엄마가 지금 너무 화나니까 나 숨 쉴 시간만 잠깐만 줄래? 저기 잠깐 앉아 있어. 이러고서는 혼자서 진정을 막 하고 잠깐 나와 다시 얘기하자.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또막 눈에서 뭐막 나가. 네네네. 아직 우리는 초보 기술자니까요. 기술자라고 하는 건 단련된 사람한테 기술자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자가 못 된 거죠, 우리는. 사용한 지 몇 년 안 되고, 얼마 안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오늘 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들여온 사람이 장인한테나 기술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처럼 능숙하게 쓰기를 기대하는 건 욕심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연습한 만큼 되는 거죠. 어떻게 결과가? 욕심쟁이.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 또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부모가 중심이 돼서 자녀를 실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그냥 기본이 자가 저렇게 할 때는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이거예요. 그냥 기본이. 그렇잖아요. 뭔 사정이 있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뭐가 있겠지. 이제 문제. 4살 된 수진이는 점점 더 아침에 게을러지고 여기서 4살은 6살 같습니다. 혼자서는 옷을 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밥상에서 꾸물거립니다. 그죠? 여기서 4살은 만 4살 같습니다. 이 책이 그래요. 우리나라 책이 아니어서 6살쯤 되는 아이. 자, 얘가 이제 꾸물거려요. 엄마 아빠 지금 회의사 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약올로죠 지금. 내가 늦으니까. 그래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수진이가 꾸물거리면서 밥을 먹지 않으니까 엄마는 늦을까봐 지금 몹시 초조해. 그죠? 나 몹시 초조해. 나 지금 걱정돼. 지각할까봐. 지각하면 10,000원 내야 된단 말이야. 학부모들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아, 나 좀 10,000원, 야, 10,000원 지각 내야 돼. 안 내면 집에 이따 퇴근하고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아이를 친구처럼 말한다면, 대한다면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아이가 그래 엄마 끝나고 그럼 아이스크림 먹자. 빨리 가자. 아싸. 이럴 수 있다니까요. 부모는 수명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들어가 봅니다. 수진이 언니가 동생인 수명이를 꼬집고 머리를 잡아당깁니다. 언니가 3살. 동생은 더 애기겠죠. 그럼 이거 엄마 문제죠. 내비두면 안 되니까. 근데 애들이 좀 더 나이가 많다면 애들 문제죠. 그럼 그럴 때 수진이가 동생 머리를 꼬집고 당기는 걸 보니 수명이가 되게 아플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 너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아기 아플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너가 이렇게 머리를 잡아당기니까 그걸 보니까 내가 엄마가 지금 그걸 보니 아플 것 같아. 그럼 아이가 그 말 듣겠죠. 듣고 있죠. 하지마! 너 미쳤냐? 동생을 왜 그래? 이러는 순간 아이는 멈춘다고. 머리가 멈춰. 그럼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살 된 영아가 거실벽에 색연필로 낙서를 해놨습니다. 매직펜으로 들어가면서 시커멓게 낙서를 해놨어요. 요즘에는 애들 낙서도 안 해요. 옛날 애들은 낙서 많이 했는데. 그럼 이제 엄마 문제잖아요. 벽지를 다 바꿔야 되니까 돈이 들잖아. 내 돈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수진이가 매직으로 벽지를 다 그림 그려놔서 엄마는 다시 도배해야 될 것 같네. 아빠 돈 다 들어가겠어. 근데 이것을 네가 다 그려가지고 지금 도배 다시 하게 생겼잖아.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아이를 탓하게 되는 거고 너가 되게 못된 아이구나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죠. 또 이것도 그죠? 내 감정만 밀고 올라오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정을 그때그때 처리하세요. 어떻게 처리해요? 내가 내 감정을 알아주면 돼요. 아,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드네. 힘들구나. 그렇지. 공부하는 거 힘든 거야. 이렇게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아. 화요일마다 어린이집 가서 공부하는 건 힘든 거 맞아. 그런데도 어쩌겠어?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다독거리면 이 감정이 저 속에 들어가서 불만으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폭발하지 않아요. 근데 그 폭발은 어디서 하죠? 감정의 폭발이 누구한테서 나와요? 제일 약한 아이한테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아이한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이 응집된 이 폭발력은. 그러면 응집이 많이 될수록 세게 폭발하겠죠. 그러면 내가 보통 쓰는 이 감정을 내가 많이 몰라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뭉쳐서 폭발해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내 감정을 알아주기는 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이 내 감정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아셨죠? 내 감정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야 해요. 근데 나도 모르네요. 그죠? 내 감정 나도 모르네요. 바빠서. 그럼 폭발한다고요. 누구한테? 내 아이한테.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아유 정숙이 잘 잤어. 예쁘네. 아유 잘했어. 오늘도 화이팅. 내가 나한테 해주라고요. 내가 나한테 해주라고요. 감정 정리해줘야죠. 그 집에 이제 클렌징 다 하고 잠자기 전에 또 화장실 들어가서 클렌징 딱 하면서 아유 애썼네. 오늘도 정숙이 애썼어. 아침에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아유 애썼어. 너나 하니까 했지. 잘 자 정숙아. 그러고 자라고요. 미친년 같지만 그래야 한다고요. 그래야 내 감정이 뭉치지 않아요. 그래야 내 감정이 가장 약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한테 터지지 않아요. 예? 그것만. 그래서 이제는 내 문제이면 내가 말한다. 사실을 말한다. 아이 문제면 들어주기만 한다. 어때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해결책은 주지 않는다. 해결책은 없다. 이 세상에 해결책, 내가 줄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 예? 좋아요. 그래서 요거 찍어 갖고 가셔요. 아니, 내가 올릴까요? 이거 찍어서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이거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어떤 분이 올려주실래요? 네, 올려주세요. 누구 문제인지 집에 가서 숙제하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누구 문제인지 파악하세요. 간결하게 요점만 말하세요. 억압하지 않아요. 신뢰와 믿음을 표시합니다. 되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려워요. 실천하기란. 우리 문화가 이렇게 안 돼 있어서. 그럼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해봅시다. 내 아이를 절친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절친 있죠? 이 절친이 없으면 또 그거 못 하겠네요. 오, 절친이 없으면 그거 못 하겠네. 한 명은 있죠? 절친 한 명은 있죠? 그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끝! 자, 남은 5월. 장미가 엄청 한창이거든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사진 한 장도 찍으시고. 장미공원, 계양산 장미공원 꽃 막 피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갖은 꽃 있어요. 가서 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